2025년 새롭게 바뀌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개정된 사항을 총정리해서 A부터 Z까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출산율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저출생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는데요. 이에 따라 육아휴직 제도가 2025년부터 많은 부분들이 바뀌게 됩니다. 카더라 하는 이야기라든가 인터넷에서 대충 찾은 거 알려드리지 않고 신뢰성 있는 정부 자료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제 영상 믿고 보셔도 좋아요. 특히 고용노동부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게재된 최신 정책 자료와 뉴스 기사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봤고요. 약간 아리송한 부분은 제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질의 답변까지 받았거든요. 제가 이 영상 한 편으로 개정된 육아휴직 제도 8가지 파트로 나눠서 알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로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 1년 동안 월 150만원 상한으로 매월 일정하게 통상임금의 80%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1에서 3개월 차에는 월 최대 250만원, 4에서 6개월 차에는 200만원, 7개월 차 이후에는 16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1년간 휴직할 경우 현재 급여는 최대 1,8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경우 인상된 급여액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자료조사해보니 내년 1월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2024년 11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2024년 11월 1개월 차에는 최대 150만원, 2024년 12월 2개월 차에도 최대 150만원을 받지만 내년도 1월에는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어 3개월 차 최대 2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해요. 참고로 내년 한부모 특례제도도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한부모 가정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때는 첫 3개월간 월 250만원이던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오른다고 하니 해당되는 가정은 꼭 혜택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육아휴직급여의 25%에 대해서 직장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사후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됩니다. 이로써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에 육아휴직급여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아직 써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좋은 변화인지 체감되지 않으실 텐데요. 사실 육아휴직 1년 이후에 복직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꽤 있다 보니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육아휴직 기간에 온전한 급여를 다 받게 되는 거니 근로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제도적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기존에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후 일터 복귀를 강조했다면 사후지급금 폐지는 육아휴직 중인 엄마 아빠의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연장되는 개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2025년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날 예정인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만 1년 6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의 경우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되는데요. 이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용노동부 자료를 캡처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법 시행 후 육아휴직 1년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자녀 연령 등 육아휴직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연장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건에 충족만 되신다면 이미 1년 육아휴직을 쓰신 분들도 연장해준다고 하니 희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참고로 연장되는 6개월에 대해서도 월 16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가 적용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고용노동부 자료를 찾아보면 연장된 기간에도 160만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보니 아무래도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서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시행 지침이 나올 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가 강화된다는 소식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특례제도인데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아주 파격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제도가 기존에는 1개월 차에 월 최대 200만원, 2개월 차에 250만원, 3개월 차에 300만원, 4개월 차에 350만원, 5개월 차에 400만원, 6개월 차에 450만원을 지급했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첫 달 상한액이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6개월간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회사의 눈치가 보여서 쉽게 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정말 엄청난 제도인 것 같네요. 다음으로 육아휴직 기간의 유연화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25년부터 육아휴직 분할 횟수가 2회에서 3회로 확대되어 최대 4번에 나눠 쓸 수 있게 바뀐다고 해요. 이와 더불어서 단기 육아휴직도 신설되었는데요. 기존 육아휴직은 30일 이상부터 쓸 수 있는데 이 규정을 없애고 연 1회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최근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비상대책회의 자료를 살펴보니까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아기가 아플 때나 유치원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보니 최대한 보완된 버전으로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나오면 좋겠네요. 이 부분은 추가 보완될 여지가 있는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육아휴직 사용 편의성 제고와 관련해서 육아휴직 신청 방식과 사업주 허용 절차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겠는데요. 먼저 신청 방식 관련해서는 기존의 출산휴가를 신청한 후에 육아휴직을 별도 신청해야 했지만 개선된 내용을 보시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2번 신청하지 않아도 되니 신청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것 같네요. 또한 사업주 허용 절차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허용 의무만 있고 별도 절차 규정이 없었지만 개선된 내용을 보시면 육아휴직 신청 후에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만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이 자동 승인된다고 합니다. 7번째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 확대에 대한 얘기를 드려볼게요. 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근로일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달의 출산휴가가 가능할 예정이고요.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가능하며 최대 4번에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아빠 출산휴가 전체 기간 20일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이 내용 관련해서 법 시행 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고용노동부 상담사분께 여쭤봤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법 시행일 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모두 사용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청구기한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확대된 휴가일수 20일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단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된다고 하니 혹시 해당되시는 분은 추가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육아휴직 신청자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건 아니지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라 가져와 봤는데요. 대체인력지원금 내용 보시면 현재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늘리고 월 최대 80만원에서 월 최대 1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하고요. 또 월 최대 20만원이 지원되는 업무분담 지원금의 경우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아무래도 아직 시행일 전이다 보니 제도가 약간 수정 보완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내용들은 모두 설명드린 대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2025년 1월 이후 또는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때 한 번 더 내용을 꼼꼼히 찾아보셔서 혜택 빠짐없이 다 누리시길 바랄게요. 변경되는 육아휴직 제도를 살펴보니 정말 너무 좋게 바뀌는 것 같아서 저도 참 기뻤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회사 분위기상 육아휴직을 마음껏 쓰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게 현실이라 영상을 제작하면서도 좀 아쉽고 씁쓸한 마음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육아휴직이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라면 당연하게 누려야 할 권리로 인식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라봅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제도뿐만 아니라 임신 관련 혜택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관련 영상 제작한 게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도 참고하셔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모든 국가 혜택들 싹싹 빠짐없이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아껴드리는 메모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